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원인. 1. 일본은 미국의 성명에 충격을 받았다. 3. 러시아는 한국만 그럴 자격이 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멸망한다. 안녕하세요. 최근 연일 치솟는 원유 가격과 원자재 가격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금융당국에선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앞으로 예정된 금리 인상폭이 더욱더 커질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혼란이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충돌하는 것은 국지적이고 지역적이기에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로 인해 기존에 모르듯이 흘러가던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이 제한되고 묶이는 등 혼란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유가가 오르는 원인 중 하나는 유럽 시장을 비롯한 세계 최대 석유 소비 지역에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중동과 미국산 에너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불균형으로 점점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오일 쇼크를 연상하게 하는 국제적인 흐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을 고려하는 가운데 최대 수혜국은 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당국이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핵심 가스와 소재에 대해 수출 금지를 내리면서 반도체 소재 강국이라 자평하던 일본이 완전히 뒤집힌 상황입니다. 알고 보니 일본 역시 모든 소재를 스스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반도체 소재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70% 이상 수입해 오던 것이 드러난 상황인데요. 러시아 당국의 이런 금수 조치 리스트에 한국만 유일하게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몇 년 전부터 소부장 산업을 육성해 반도체 소재 탈일본을 해오던 한국이 일본을 꺾고 세계적인 반도체 소재 공급처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와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또 하나의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한국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방송사인 CNN은 에너지 업계에 종사 중인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현재 에너지 위기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1970년대와 80년대에 이어졌던 오일 쇼크보다 더욱 크고 강력한 위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인 피터 피룰 역시 인류는 역사상 전례 없던 에너지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빠르게 종결지어야 글로벌 에너지 위기도 사그라들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세계 경제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이 종합 세계 1위 에너지 공급국인 러시아를 배제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올해 2022년은 소련 붕괴 이후 가장 큰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히며 자국 경제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7월 22일자 보도에서 인도 정유업체들이 러시아산 에너지의 원산지 세탁을 통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 텍사스유가 5월부터 6월까지 1배럴당 105달러를 유지하는 동안 러시아산 우라류는 1배럴당 73달러를 기록해 인도의 정유사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에 타랑 처리를 비롯한 정제 과정을 거쳐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해 막대한 이익을 거머쥐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처럼 세계적인 자원 수출국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인상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에너지를 팔아서 보는 경제적 이익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국가 경제에 주는 피해가 막심하기에 누구보다 물가를 잡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를 전면 해제할 수도 있다는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7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은 몇 가지 정책들로 국제 유가를 낮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상한제를 적용하여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유럽연합은 헝가리와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러시아산 원유의 유럽 내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해 미국과 유럽의 대조적인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7월 현재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600원 수준으로 지난해 6월 1리터당 900원 수준이던 것을 감안하면 1년 사이 기름값이 2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미국의 제재 해제 검토 소식에 기세가 등등해진 러시아는 자신이 가진 에너지 카드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들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한 것입니다. 몇 시간 전 크렘린궁에서는 러시아 자국의 비호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귀가스들의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온, 아르곤, 헬륨 등 불활성 기체를 포함한 희귀 기체를 수출하기 위해선 러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인데요. 이것은 지난 2019년 일본이 한국에게 실시한 수출 규제 조치와 매우 유사합니다. 전 세계 희귀가스 공급량의 30%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수출을 중단한다면 안 그래도 위태로운 반도체 공급망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희귀 가스 공급망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우크라이나의 산업 기반 시설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돼 러시아의 반도체 소재 공급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식에 제대로 타격을 받는 곳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희귀가스를 수입해 반도체 소재를 생산 및 가공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업체들이 수입하는 러시아산 희귀 기체의 비중은 대략 7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러시아로부터 공급이 끊긴다면 일본이 전 세계 반도체 기업에게 납품하던 제품의 생산이 순식간에 멈춰버린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측이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은 사실상 일본을 염두에 놓은 결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본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러시아를 향해 독자 제재를 발표하는 등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축출하고 자신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안 그래도 쿠릴 열도를 비롯한 북방영토에서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러시아와의 사이가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한 결과 이번 수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유럽이 올해 12월까지 수입량을 90% 이상 감소시킬 것이란 발표에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에 편중되어 있던 에너지 수출 시장을 전환해 아시아로의 단계적 수출을 지시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비호국가 31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수출 대상국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 러시아는 한국을 비호국에 넣었지만 한국과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측에선 국제사회의 테러 제재 유지 분위기로 인하여 별다른 교류가 없는 상태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테러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한다면 차후에 러시아와 긍정적인 협력의 가능성도 조금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비호호 국가들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수출 금지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수출 제한이 걸린 일본과는 다른 분위기인데요. 이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소재와 장비 기업들이 더욱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 본격적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해 한국은 자체적인 소부장 산업,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키워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자체적인 소부장 산업을 키우지 않고 일본에게만 의존했다면 이번 러시아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일본에게 공급을 받지 못하게 돼 한국의 반도체 산업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한국의 자체적인 소부장 산업을 육성한 결과 러시아의 수출 제한 조치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국의 소부장 산업은 큰 무리 없이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일본 현지 언론들도 전임 아베 총리의 경제 제재 조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예시로 들며 일본이 한국에게 하던 짓을 러시아에게 그대로 돌려받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은 자체적인 공급망을 구성해 큰 위기 없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에게 70%의 원자재를 의존하는 일본은 공급망에 큰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규제한 주요 세계 품목 중 불화수소는 수입 금액이 70%가량 감소했고 포토레지스트 역시 6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폴리아미드의 경우는 완벽히 0% 수준으로 독립을 이뤄낸 상황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는 소부장 독립을 이뤄냈으며 그 밑바탕으로 러시아에서 시작된 공급망 위기 역시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 의회는 극동에너지 개발 사업인 사할린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들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곳에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할린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의 사할린 지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하는 작업으로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뒤에서 수조원 규모의 러시아산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본 당국은 사할린 프로젝트에 투입된 장비들은 전부 일본의 기업과 정부에 소유라며 일본은 철수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본색을 알게 된 러시아는 강한 반감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앞장서면서도 자원에 대한 이득에는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푸틴 등 398명에 대한 자산 동결 조처를 발표했고 러시아 또한 기시다 등 일본인 63명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을 타겟으로 사할린 2 프로젝트의 권리를 회수하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할린 2는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가제프롬이 50%, 일본 미쓰이물산이 12.5%, 미쓰비시 상사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분 27.5%를 보유한 영국 석유회사 쉘이 이미 철수를 결정했기에 사실상 일본을 겨냥했던 것입니다. 사할린 2는 2008년부터 생산이 시작된 러시아 최초의 LNG 프로젝트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 주로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연간 한국에 200만 톤 정도가 공급되고 일본이 60% 정도의 600만 톤을 매년 받아가며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입한 LNG의 약 10% 정도를 사할린 2에서 획득해왔던 것입니다. 기시다는 러시아 석유에 대한 금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사할린 2 프로젝트는 포기할 수 없다며 이중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사할린 천연가스가 끊기면 겨울철에 난리가 날 것이라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가 석유를 주로 공급하던 사할린 1에 대해서도 일본 배제 방침을 언급하자 기시다 정책을 옹호하던 일본 언론들이 러시아에 대한 신중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가 적극 추진하는 북극 프로젝트에 한국의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요. 북극에서 발견된 러시아의 40여 개의 유전과 천연가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건조하는 스웨빙 LNG선 등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LNG선 건조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는 일본에게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익에 이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